네, 1번 선택하신 여러분들 카드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그 사람이 지금껏 참아왔던 진짜 감정이 뭐냐 하고 이 3장 카드로 먼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상대방 분들은 내적인 긴장감이라든지 방어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강한 방어적인 자세가 있거든요. 일단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마음 자체를 쉽게 열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원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분 자체가 감정을 숨긴다라든지 뭐 어떤 논리라든지 뭐 다른 태도를 취하면서 버티는 상대방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상황도 싫고 처음부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타입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방어하면서 버티는 이분만의 패턴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기본 감정은 마음을 내가 드러냈을 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보거나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경계심이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분들은 내면 깊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겉으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표현을 하지 않고 혼자서 뭔가 정리를 하는 감정 고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감정은 표현이 아니고 내 내면 안에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감정이었든 싫어하는 감정이었든 뭐 미워하는 감정이었든지 간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별로 티를 내지 않고 내 속에 그 사람 속에 간직해오는 보관해오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생각했지만 표현하지 않았거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스스로 알아서 정리를 하려고 했거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혼자서 반복해왔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있다 한들 행동으로는 전혀 보여지진 않았고 고요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기 그림이 잘 보여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여자분이 앉아 계시지만 다른 형상들의 얼굴들이 막 보이실까요? 그런 거는 여러 얼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되게 초연한 척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지만 이 사람 감정 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막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거나 나의 내적인 뭔가를 자꾸만 다스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뭐 자기의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그랬거나 뭐 불신으로 인해서 아니면 상처로 인해서 뭐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감정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은 있었지만 쉽게 표현을 못했다. 복잡해질 것 같다. 내 감정은 내 스스로가 통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결국 다 똑같네요. 자기 스스로가 거리감 있는 관찰을 했거나 여기 보면은 독수리가 있어요. 카드 보시면. 보이시죠? 독수리가 있다라는 것은 멀리서 이 상황 자체를 지켜봤거나 여러분들을 지켜봤거나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거나 내다보고 있었거나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거나 자꾸만 상황을 지켜만 봤거나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생각은 했지만 행동적인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좀 보자. 확정하지 말고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온 진짜 감정은 단순한 사랑, 미움 이런 게 아니고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방어적인 모습이라든지 혼자서 계속 생각하는 정리하는 마음 그리고 관계를 확정하지 않고 가능성을 지켜보려고 했던 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핵심 감정 자체는 내가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음 자체를 내가 쉽게 드러낼 수 없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면서 상황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진짜 숨은 감정이다. 그렇게 리딩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왜 표현하지 못했나라는 거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그래도 카드를 제가 조금 더 뽑아봤거든요. 왜 표현을 하지 못했냐라고 본다라면은 이 3장의 카드에서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감정을 의도적으로 내가 숨겼다, 멈췄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검이가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인 감정을 차단을 했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마음은 있다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감정을 표현을 하면 내가 상황이 바뀔 걸 알기 때문에 멈췄거나 아니면은 그냥 균형을 유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관계를 그냥 애매하게 유지하는 게 더 편하거나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못한 것이 아니고 표현을 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뭔가 복잡해질 것 같다. 지금은 왠지 균형을 깨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계적으로 보면은 상황이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나 불편한 뭔가가 있었거나 관계의 구조 자체가 이미 굳어져 있었거나 서로의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버려 있었거나 뭐 관계가 끝났거나 정리가 되어 있어 버렸거나 각자의 세계가 있었거나 뭔가 상황을 깨고 들어가기가 어려웠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관계 또는 이 구조를 깨서 내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미 끝난 흐름일 수도 있는데 요런 생각 때문에 내가 표현을 하지를 못했을 수 있다. 에이 안 할란다.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호감, 감정의 어떤 시작 또는 진심 이런 거는 다 있었다 한들 내가 숨기거나 표현하지 못했거나 안 했던 그런 이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부러 내 이런 감정을 막아뒀거나 상황의 어떤 구조상 쉽게 개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감정 자체는 있었다 하지만 시작을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정이 없어서 표현을 못한 것이 아니라 표현하면 어찌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균형이 깨지거나 아니면 이미 멈춰진 관계를 내가 어설프게 다시 뭔가 뒤흔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 아니면 이미 뭔가 정리된 것 같은 관계가 내가 이렇게 한다 한들 이게 제대로 되겠나? 약간 요렇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용기가 없었거나 내가 고백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한 그 사람이라는 주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를 카드를 뽑아가면서 리딩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분들은요. 감정 자체가 참지 못한다고 해서 폭발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장기간 나름대로 쌓여져 왔던 내부적인 압박이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거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어떤 상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상대방 분들은 감정적으로 뭔가 외면당했다고 느끼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관계 안에서 내 자리가 없다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접근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분 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가 밖에 서 있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외당했거나 더 이상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관계에서 밀려나 있다.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감정을 느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 분들은 오랫동안 혼자서 생각을 해왔거나 내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많거나 계속 생각을 해봐도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나 상황을 아무리 관찰을 하고 여러분들을 조금 지켜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늘 그 자리에서 멈춰져 있거나 똑같은 생활에서 반복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을 관찰해본들 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같고 내 감정 내 혼자서 정리하고 또 부풀렸다가 뭐 약간 이런 거를 오랫동안 거쳐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 자체는 감정을 참았다가 스스로 혼자서 이유를 찾았다가 말았다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오랫동안 고민했을 가능성이 컸을 수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정지 상태가 왔기 때문에 멈춘 관계가 되었고, 뭔가 한쪽만 유독 오래 참는 관계가 되었거나 두 분 다 참는 관계가 되었지만 그런 것을 티를 내지 않다 보니까 오랫동안 정체가 되었거나, 그래서 이제는 이게 계속 이 상태로는 있을 수 없구나. 이분 나름대로 또 깨달음이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을 수 있겠지만 이분들도 나름 내심 기다렸던 입장이 되었을 수도 있고, 감정을 항상 억눌렀던 입장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래 우리가 무슨 사랑이야, 또는 내가 무슨 이 상황의 사랑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뭐 자기의 어떤 입장 또는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을 그냥 그래 흘러가는 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 이렇게 멈춰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꼈고 혼자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정체의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 관계에서는 계속 멈춰 있는 상태로 끝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결정적 계기가 생기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너무 길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이분들에게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가 어떤 시그널이라 뭐가 없다라면은 더 그런 계기를 느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그런 깨달음이 온다라면은 조만간에 어떤 뭔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기다림 자체가 너무 길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이분들에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폭발 직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팍 폭발은 안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자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뭐 어떤 촉발 요인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 촉발 요인이 생겨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든 아니면 여러분들께 어떤 시그널을 뭔가 표현을 하든 그 폭발 직후의 감정 상태는 어떨지, 그 부분을 카드를 조금 더 뽑아 볼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방분들은 감정적으로 폭발을 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갑자기 폭발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내부에서,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방향이 바뀌는 흐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갑자기 뭔가 감정이 욱 올라와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하고 싶어지거나 참았던 마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 상대방분들은 가만히 잘 억눌렀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와서 이대로 두면 내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행동 자체는 막 확정이 되었거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근사하게 해야지 진지하게 해야 되지, 뭐 이런 확정의 단계는 아니고요. 어설플 수도 있고 좀 소심할 수도 있고요.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감정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쉽거나 자신감이 좀 떨어지거나 약간 한 발 물러떨어진 어떤 상태에서 다가오거나, 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그래도 이게 맞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내가 만약에 이랬을 때 정말 나에게 얻어지는 게 있을까? 이런 거가 끝끝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온 뒤에 또 스스로가 거리를 두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과 미래를 생각해 보거나 다른 가능성들도 생각을 해보거나 새로운 방향도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감정을 막 드러내서 이런 게 말고 다른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되나, 내 길을 생각을 해야 되나, 막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감정적으로 막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앞의 미래도 그렇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니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전체의 감정 흐름 자체는 다시 올라오지만 그 감정을 붙잡고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잡아서 가려고 하는지를 더 자세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확 들이받는 상태다라기보다는 이 관계에서
관계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나? 라는 방향의 전환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 속만 계속 시끄럽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크게 드러나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께 보일 겉으로 드러낼 태도들은 뭘까? 행동적인 부분이 있을까? 그거를 카드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카드로만 봤을 때 일단 상대방은 여러분들께 드러내기는 드러낼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내가 니를 좋아하고 있었네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한테는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했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게 된다라고도 보여져서 결국 이 사람은 내가 느끼는 너에 대한 감정은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께 조금 좋게라도 전달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하게 된다라든지 이분에 대한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어설프지만 전달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분위기 있는 접근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보려고 한다라든지 뭔가 행동을 조금 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강하게 밀어붙인다라기보다는 감정을 어쨌거나 조금 중심을 두고 접근을 해보려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여러분들께 하지는 않겠다. 어느 정도 내 감정의 깊이나 얼만큼 좋아하는지 그리고 뭐 내가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숨기면서 관찰하면서 다가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표현은 하기는 하는데 전부를 다 말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말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방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지를 보고 나도 드러낼 만큼만 드러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속마음 전부 다 내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좀 아리까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뭔가 어색해졌거나 조금 멀어진 관계다라는 거에 느껴져요. 그러면 전부 다 1번을 선택했다고 해서 어떤 관계적인 상황이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도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하나 좀 그런 부분을 잠시 유추해 볼게요. 현재 두 분은 관계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지금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살짝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생각하는 부분들을 뽑아봤거든요. 이거는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과 이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떤 불만들을 뽑아놓은 부분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 또는 상대에 대한 어떤 불만적인 부분이나 문제점을 뽑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데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일단 상대가 생각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듣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내 방식대로 행동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스타일, 그러니까 뭐 그게 연애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방식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지인 간의 어떤 방식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자체를 완전히 이해받지를 못했거나 이해받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내 자유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뭐 감시를 한다라든지 잔소리를 한다라든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집착을 한다라든지 그런 뜻은 아닌데 뭔가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뭔가 내 자유나 뭐 어떤 스타일을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내 자유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내가 원래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한테 맞추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냥 너에게 무조건 맞추고 있는 느낌이 들어. 자기 딴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나답게 있을 수가 있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컸다라든지 그런 식의 자기를 발견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거나 이분들은 자기 기준이 강한 편일 수도 있는데 뭔가 내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얘는 가만 보니까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이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여자분이 혼자 있으면서 선인장도 들고 있고 머리 위에 새가 앉아 있잖아요. 이런 게 뭘 상징을 하냐면 내 스스로, 이 선인장은 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보호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내 세계관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가 느끼는 문제점 자체는 관계 속에서도 나 혼자서 뭔가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서로 완전히 맞닿아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관계 문제에 있는 뭐가 감정이 없어서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방식과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 더 컸고 관계 속에서 자기 혼자의 자유가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더 컸고 내가 뭔가 완전히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컸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정말 나는 나다울 수가 있는가? 이게 질문이 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어떤 감정 자체보다 알고 보니까 내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라.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도 나의 정체성을 오롯이 존중받거나 뭐 내 의견이 묵살되거나 뭐 아니면은 뭐 나를 뭐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실제로 그런 거가 더 중요하게 존중이 되어야지만 관계의 갈등이 없어질 수 있는 타입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분 스스로가 관계의 거리를 뒀거나 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에게 쿵짝을 맞춰줬지만 속에서는 뭐 결핍을 느꼈다라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에 대한 뭐 불만이나 문제점은 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했느냐라고 봤더니 여러분들은 상대의 상황을 계속 이해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상대의 행동을 보면서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계속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분명히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참았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불만의 형태가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분노나 갈등이 아니고 뭔가 혼자서 참고 넘기는 어떠한 방식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감정의 균형이 한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한쪽이 뭔가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거나 감정적으로 더 많이 맞춰줬거나 뭐 상대에게 더 여유와 공간을 계속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내부적으로는 뭐 약간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 나만 계속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나도 감정적으로 뭔가 채워지고 싶다. 뭐 이런 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평온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속에서는 뭔가 정리가 필요했을 수 있는 상태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가 기에 앉아 있잖아요. 기에 앉아 있고 막 꽃들이 머리 주변에 막 널려 있고 이런 거 보이시죠? 그렇지만 인물은 옆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 함은 조용히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자체를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고 내 감정을 크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얼굴을 돌리고 있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정면을 보잖아. 근데 옆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는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드러내기 싫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에서 관계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지. 나 신경 안 쓴다 했지만 신경 안 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너무 이해하려고 했거나 감정을 부딪히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그냥 참아왔을 수도 있다. 관계의 균형이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본질은 내 감정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보다는 관계의 평온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상대 쪽이 생각했던 이 관계의 문제점은 내 방식과 독립성.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정체성과 독립성 이런 게 어떻게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여러분들이 이 관계의 문제점은 너무 나만 다
퍼다 주고 안아주고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이 관계 구조 자체는 한쪽은 자유를 계속 지키려고 했고 또 어떤 한쪽은 이해하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되게 컸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해서 뭔가 빵 터졌거나 거리를 뒀거나 이건 아니지 않을까 하고 뭔가 계기가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네요.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제 이 상대가 옷자운동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과 시기가 언젠지 카드로 뽑아볼게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행동을 드러낼 것 같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첫 번째 달은 이분도 안 하실 것 같고요. 빠르면 두 번째 달이고요. 세 번째 달에 확실하게 행동을 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 오거나 어떠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여러분들께 행동을 하거나 연락을 해 올 수 있는 흐름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했을 어떠한 뭐 시간이나 장소 뭐 그런 날에 연락을 해 올 수도 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두 번째 달, 셋째 달에 포함될 시기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실 거잖아요. 그때 내가 덜 후회스러울 처세일까? 그렇게 조언을 조금 드리고 저는 리딩을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만약에 진짜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거나 뭔가 행동적으로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덜 후회스러운 처세는 뭐냐라고 본다라면 일단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원칙, 내면의 기준 요거를 지키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러니까 상대의 반응보다는 내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내 판단을 먼저 세우는 태도가 훨씬 더 좋은 처세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연락이 왔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바로 반응하시지도 말고 상대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휘둘리지도 말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한 뒤에 행동을 하셔라. 그래서 관계보다는 여러분들의 기준이라든지 가치를 먼저 보셔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과 품위를 지키는 행동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준에 있는 행동을 하시든지 예의와 도리만 지키신다라든지 상황을 더 이상 허트르지 않는 태도가 도움이 되고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 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처세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품격과 원칙을 지키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리딩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들 카드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그 사람이 지금껏 참아왔던 진짜 감정은 뭐냐라고 이 세 장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분들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좋아했거나 호감 수준이 아니었다. 그냥 되게 많이 끌렸고 좋아했고 어떤 선택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냥 참아왔던 감정의 본질 자체가 애정, 사랑했고 되게 많이 좋아했고 이 관계 자체를 선택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도 컸고 근데 아쉽지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상대가.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어떤 관계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잠시 잠깐 그냥 놀아보려고 했거나 뭐 좀 이용하려고 했거나 재미 보려고 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완전히 가 있었고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이 되어 있었고 뭐 그런 느낌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항상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좋아하지만 쉽게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 않았겠나. 아니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참아왔던 진짜 감정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이 물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던 적도 있었었겠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거나 표현하기보다는 내 속에서 그러니까 이분 속에서 받아들이고만 있었던 어떤 상황이거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느끼는 쪽, 상황을 관찰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쪽이거나 아니면 '아 그래 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이런 거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용히 여러분들의 감정을 읽어내는 쪽에 가까웠거나 그랬던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감정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고 표현 자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고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분들은 타이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훨씬 더 가까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말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묶어두고 있었다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분들은 핵심적으로 본다라면은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더 컸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어디까지가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뭐 가능한 건지 요런 식으로도 계속 보고 있었던 상태였고 근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의 계산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참았다라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어디까지 진짜 가능할련지 내가 진짜 선택해도 될 관계인지 내가 선택한다면 네가 와줄련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민까지 함께 묶여 있었던 가능성이 훨씬 큰 상대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옮기지 못했다고 해서 감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분들은 현실적인 고민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분들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지만 왜 표현하지 못했나 하고 카드를 제가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라면 또 나오네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심리적인 방어도 있었고 상황과 또는 거리도 있거든요. 그런 거 또는 관계적인 구조 때문에 확신을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표현을 억제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찌 보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할 수가 없었거나 또한 손해보기 싫은 심리도 있었고 관계에 대한 패배 그러니까 내가 무턱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던졌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패배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올 수 있거나 그런 것만은 내가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좀 아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면은 얼마든지 내가 표현을 하거나 그 표현 자체가 진심이었지만 니한테 꼭 현실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행동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남발을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약자가 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자꾸만 그런 부분만 드러냈다간 내가 거절당하거나 상황이 자꾸만 꼬일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도 있었고 계속 그렇게 한다 한들 우리 관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위치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고 상황이 항상 불안정했고 그런 것을 느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내 위치가 불안정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상대방 분들은. 그래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자리가 불안정했고 그런 위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기에 시간을 좀 벌고 싶었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생각을 좀 오래 할 수밖에 없었거나 감정 자체를 바로 다이렉트로 표현할 수 없었거나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거나 뭐 지금 말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랜 과정을 우리는 거쳐왔다. 뭐 이런 것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좀 엮여져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있었고 뭐 가족들도 될 수 있고요. 가족들끼리도 이미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족이 아니라면은 뭐 중간에 지인이나 뭐 회사 동료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서로가 할 수도 없었고 감정 표현도 더 조심했고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확신을 주지 못할 것 같으면 더 실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위치도 더 애매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뭔가 어떻게 하기에도 참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헤어진다 하더라도 뭐 이상할 건 없는데도 좀 힘들고 어려운 사이였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적인 구조 자체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웠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 자체는 있다 한들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신중하게 좀 묶어두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상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는 또는 만약에 터뜨렸다라고 한다면 참지 못했던 결정적인 계기, 그러니까 촉발 요인이겠죠. 뭔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프로포즈를 했든 뭐 고백을 했든 아니면 뭐 지금 멀어졌다라면은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이분을 참지 못하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뭔가? 왜냐면 오늘 주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한 그 사람이잖아요. 결국 여러분들께 보일 태도니까 그 계기가 뭔지를 카드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요. 갑자기 뭔가 생겼다라기보다 오랫동안 버텨왔거든요. 그 감정들이 어떤 현실적인 장면 때문에 한계점에 도달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과 뭔가 함께 만들어 가고 싶었던 현실이 있었거나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정적인 부분을 계속 참고 버텨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 스스로도 선을 긋고 버티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내 방어를 계속 유지하고 왔는데 버티는 상태가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드네. 이런 상태까지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어떤 상처가 되었거나 질투가 되었거나 자기 나름대로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까지도 왔을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의 폭발, 직접적인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뭐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 보였을 수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가 밀려나는 느낌이 있었거나 관계에서 거리감이 확 느껴졌거나 이러다가 진짜 야를 내가 놓칠 수 있겠네. 이런 감정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슬프다. 이제는 뭐 진짜 얘랑은 좀 멀어져야 되겠네. 이런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얘를 놓치면 뭐 힘들어지겠다. 이런 것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야랑은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굳어질 수도 있겠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관계 자체가 완전히 멀어지겠네. 지금 아니면 기회 완전히 끝나겠다, 놓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진짜 폭발 요인 자체는 관계가 정말 현실적으로 멀어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관계까지 가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참지 못했다. 그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내가 내 나름대로 오랫동안 누르고 참고 버티고 허벅지 쑤시면서 있었는데 완전히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얘가야? 이러다가 내가 진짜 놓치고 울고불고 난리 날 상황이 오겠다. 현실적인 위기감을 크게 느꼈기 때문에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폭발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참던 감정이 한계점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여러분들과를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저렇게 지내야 되겠다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너무 좋아했지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럼 헤어져 했으면 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붙잡는 걸 선택을 하고 지금은 이분이 더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한다라든지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직 이런 상황이 안 왔다라면은 그런 결정적인 상황이 온다라면 이분은 그렇게 행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폭발 직후가 되었을 때 이분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때의 그 감정 상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너무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뭔가를 억눌렀다 했잖아요. 근데 질투를 느끼거나 찢어질 만한 뭔가를 느낀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 폭발 직후의 감정 상태가 감정이 다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 자체가 내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예 확 열리고 뭔가 후회도 되고요. 감정 자체가 더 이상은 내가 숨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아, 내가 이 사람 없이는 안 되는 게 맞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감정 자체를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냥 정리가 돼요. 뭐 예전에는 뭐 이랬고 저랬고 막 머리로 따지고 막 이런 생각이 많았다라면은 그냥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뭔가 팍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는 내 마음이 뭔지 확실히 알겠다라는 식으로 딱 결심이 서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니를 너무나도 좋아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니를 그냥 선택을 하고 그냥 내가 끌리면 끌리는 대로 가겠고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정도 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 정리도 이제는 완전히 끝났고 관계에 대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내가 의지까지 생겼다. 이런 확실한 뭔가가 다다닥 지금 놓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폭발 직후에 이 사람 감정 상태는요. 감정이 아예 없었던 걸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더 분명해지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러버스가 떴는데 여기서도 아예 끝으로 러버스가 딱 뜨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크게 한번 올라오고 내 마음 자체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이 관계에 대한 선택을 딱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기가 생겼을 수도 있고 계기가 아직 안 생겼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분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거나 여러분들은 이미 이분에 대한 마음이 식었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확 잘해주거나 이분들이 어떤 결심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더 막 진짜 어이구 내 새끼 뭐 어이구 내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우쭈쭈쭈 요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어떤 계기가 생기면서 더 잘해주려고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 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께 보일 행동은 어떤가? 그 행동적인 부분을 카드로 더 뽑아볼게요. 상대방 분들은요. 갑작스럽게 감정을 드러낸다라든지 그동안 쌓여 있었던 말들을 한 번에 확 여러분들께 다 터뜨려 버린다라든지 관계의 어떤 상황들을 막 흔드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뭐 어떻게 정리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이 관계를 뒤흔드는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연락이 끊겨 있든지 아니면 뭐 좀 우리 관계가 좀 그렇다 이런다라면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든지 갑작스럽게 연락이 닿는다든지 감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내니 다시 만나야 되겠다라든지 관계에 대한 솔직한 말을 한다는 거라.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렇다라면은 솔직히 감정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워.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 가면서도 나는 너를 만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아쉬움도 있고 지나간 것에 대한 감정도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수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적인 자체는 강하지만 내가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거나 뭐 공정하게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자기 딴에는 내가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현실적으로도 판단을 하려고 하고 감정을 갑자기 확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울지라도 이게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가 좀 아쉬워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자기 나름대로는 가지고 가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과 상대는 각각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관계인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카드로 살펴볼게요. 상대가 생각하는 이 관계에 대한 뭔가 문제점,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문제점, 각각을 좀 뽑아서 리딩을 간단하게 좀 해봐 드릴게요. 일단 상대가 생각하는 관계에 대한 문제점, 또는 여러분들에 대한 문제점일 수도 있고, 문제점이고,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생각하는 문제점이거든요. 각자 바뀔 수는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하는 리딩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상대방 분들은 이 관계가 정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시작도 하고 싶고 변화의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이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래서 감정은 있는데도 현실적인 변화가 없음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찌됐든 간에 확실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있다 하지만 표현이나 우리의 관계에 대한 흐름이 막혀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감정은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이 관계 자체가 더 이상은 움직이지는 않을 모양이다. 항상 요렇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도 애매해. 항상 요 자리야. 요런 구조이기 때문에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새 출발을 하고 싶으나 지금 이 방식으로는 관계가 더 이상은 유지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은 감정 자체라기보다는 관계의 흐름에 대한 정체, 이것에 대한 불만이다.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 한들 이 관계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 한들 우리가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분들은 관계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고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어떤 변화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너무나도 자각이 되고 점점점 이분들은 알아가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바뀔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고 짜증이 난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 자체가 관계의 변화가 없는 것, 방향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한 번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 약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관계의 문제점은 뭐냐? 소통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는 것, 서로에게 마음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서로의 진짜 생각을 완전히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네 속마음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네가 무슨 의도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신호들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이 상대가 나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이런다라는 것은 인식은 여러분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동 자체는 그렇게 보여줘서 나도 인지는 하는데 그럼 네가 확실하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계의 방향성이 나 때문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네가 답답하다고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네가 어떤 마음인지 나는 오히려 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싶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네가 먼저 말해주기를 바란다.
약간 고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 자체는 어찌 보면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상대방 분들은 충분히 뭔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공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대화를 하는데 서로가 보이지 않는 벽을 두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진짜의 속마음을 좀 확인하고 싶다. 네가 진짜 나중에 뭐 우리가 상황이 정리가 되든 아니면 뭔가 힘든 게 뭐가 끝이 나든 진짜 이런 게 끝이 난다 하면 나를 선택해서 뭐 이렇게 할 마음이 있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잠시 잠깐 뭔가 진짜 좋아서 아직까지 우리 인연법이 끝나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건지 그게 나는 진짜 알고 싶기도 하다. 감정이 네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진짜 생각과 뭐 어떤 감정이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불만이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말하지 않는 어떤 감정, 전달되지 않는 어떤 생각, 애매한 신호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진지한 소통의 부족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가 뭔가 이렇게 탁 막힌 느낌이 좀 든다. 겉돈다. 그냥 이야기를 해도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똑같고 그래서 나 잘 모르겠다. 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이제 끝내 뭐 이렇게 했다가도 헤어졌다, 만났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을 수 있는 관계이고 지금도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거나 다시 지금 또 붙었거나 또 기로에 놓여져 있거나 이런 관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상대에게 대응을 한다라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도 이분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덜 후회스러울 수 있는 처세일지 그 조언만 뽑아보고 리딩은 마칠게요.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지만 내가 조금 더 덜 후회스러울 행동일까?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조금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움직여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대응 방식을 좀 취해라. 그러니까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내가 판단을 해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물러나서 관찰하는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 감정적으로 내가 바로 반응을 하지도 말고 상황을 조용히 조금 지켜보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어떤 의도를 파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들도 가져보고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뭔지 급하게 결론도 내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시간을 두고 보는 지혜가 필요한 관계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냉정하고 판단력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해라. 그래서 감정보다는 행동과 사실을 기반을 두고 판단을 해라. 상대의 말보다는 그냥 행동을 봐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계 내에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행동을 하시는 게 나중을 뒤돌아봤을 때 덜 후회스럽겠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좋고 필요한 말은 차분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 상황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리딩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딩을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이분은 여러분들이 좋아서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분들의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꽤나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많이 지치다 보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꽤나 좀 냉정하게 쳐다보고 좀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조언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리딩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들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제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오늘 주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한 그 사람 결국 내게 보일 태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껏 참아왔던 진짜 감정은 뭐냐 하고 이 세 장의 카드로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 이분은 여러분들께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분 나름대로의 외로움과 불신이 동시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이분 나름대로 안정감을 되게 많이 느꼈대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여러분들과 맞닿은 느낌이 있었거나 뭔가 맞는 느낌, 잘 통한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관계를 여러분들과 되게 부드럽게 이어가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호감이라든지 정서적인 유대감 자체는 분명히 존재는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관계가 평화롭기를 바랬다. 되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기를 바랬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크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갈등을 만들기 싫었기 때문에 속마음을 눌렀다라고도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얼어붙었거나 마음이 얼었다. 이게 단순한 외로움이다 이런 것보다는 상대가 참아왔던 실제 감정 자체가 이분 스스로가 이해받지 못했거나 내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고립이 되었거나 내가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체념을 하게 되었거나 겉으로는 내가 조용했지만 속에서는 서운함이라든지 외로움들이 오랫동안 조금 누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감정을 얼려버렸거나 묵인해버렸던 어떤 패턴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계산으로 인해서 숨겨버렸거나 가면을 썼거나 참았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관계에서 내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고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좀 움직였고 진심을 보여주며 약해질까 봐 불리해질까 봐 상황이 복잡해질까 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하듯이 행동을 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호감도 있었고 여러분들과 잘 만들어가고 싶었으나 뭔가 외로움도 느꼈고 감정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면서 진짜 내 속마음을 숨기고 가면을 어느 순간부터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께 서운한 게 생겼거나 서운한 게 생겼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버텼던 부분들이 있었겠다. 서운해도 서운하지 않는 척 했거나 삐진 게 있었지만 안 삐진 척 했었거나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가 이런 걸 이야기한다 한들 요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했던 거나 섭섭했던 거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에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티내지 않고 버텼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면은 표현하지 못했냐라고 본다라면, 감정적으로 내가 대응할 게 아니었고, 판단과 상황의 문제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말하려고 했는데 뭔가 확신이 없었거나, 타이밍을 계속 봤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나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은 있었는데 왜냐면 한 번쯤은 내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고 싶었던 부분은 있었어요.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이런 부분은 요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혼란스러웠거나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을 생각을 했거나 확신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내가 느꼈던 이게 맞나? 얘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어쩌지부터 시작을 해서요. 괜히 내가 오버하면 어쩌지? 이런다라든지 말했을 때 또 불편한 감정이나 관계가 생기면 어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거일 수도 있잖아. 요런 게 생겼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행동이 멈췄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많고 시뮬레이션은 돌렸는데 행동이 이렇게
없어졌다라든지, "아유 말자. 내가 너무 소심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되어 버렸다라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고백을 하고 싶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급상승했던 호감이 있었는데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서운했다. 네 이건 무슨 의도야?'라고 묻고 싶었던 어떤 부분에서 그 타이밍을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움직여서 뭔가 바꾸기보다는 상황이나 흐름 자체가 바뀌기를 약간은 기다렸던 타이밍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예를 들면 겹진이 있었더라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풀어지기를 바랐거나 뭐 "아 야 오해였다." 뭐 "그런 거 갖고 섭섭해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었더라면은 그런 식으로 풀어가길 바랐거나 뭐 고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그러니까 참지 못한 그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제니까 만약에 아직 터지지 않았다라면은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드러낼 거며 만약에 뭐 얼마 전이라도 터졌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촉발 요인이 뭔지를 카드를 뽑아가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감정만으로 폭발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감정이 움직이는 계기가 생긴다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빨라지거나 실제 접점이 생기면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어떤 로맨틱한 감정이라든지 표현의 욕구라든지 감정적인 어떤 충동들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촉발 요인으로 떴다라면은 상대방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감정 자체가 다시 차오르는 계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능한 상황을 예시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뭔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뭔가 자극이 되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주변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든지 만약에 "우리는 겹친이 전혀 없어요." 한다라면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된다라든지 아시겠죠? 그럼으로써 다시 마음이 들썩거리거나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순간이 첫 번째 촉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빠른 변화가 들어오거나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게 되거나 연락이 닿는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행동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다가 참다가 이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거나 갑자기 연락이 하고 싶어지거나 생각이 끊임없이 멈춰지지를 않으니 '아 왠지 내가 지금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감정이 처음에 올라오다 보면 행동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타입이다 보니 그때 뭔가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를 함께 해 보려고 한다라든지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든지 협력을 해 보려고 한다라든지 현실적으로 관계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게 만나 보려고 하거나 뭐 식사라도 함께 하려고 한다라든지 차를 마시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술을 마시려고 한다라든지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촉발 요인 자체가 단순한 감정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뭐 일을 통해서 다시 엮인다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공간에 있어 보려고 한다라든지 프로젝트를 맡는다라든지 현실적으로 다시 마주칠 일을 만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생길 때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행동으로 이어지려고 한다. 아니면 여러분들 소식을 들음으로써 '아 그래 계속 얘 생각이 나더라. 그럼 내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거리를 만들거나 계속 볼 수 있는 어떤 루틴을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라든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참지 못하게 되는 촉발 요인 자체는 감정이 어떻게 해서든 다시 움직이게 되고 생각보다 빠르게 행동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에 현실에서 접점이 생기면서 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면은 이런 계기가 생길 거고 만약에 지금 어떠한 시그널이 오거나 이런다라면은 곧 요런 식으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참지 못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정이 생기고 이런 촉발 요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의 이런 폭발 직후의 감정 상태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분들의 감정 상태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폭발 직후에 상대방의 감정 상태는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라고 본다라면은 막 폭발이 되었다고 해서 이분이 바로 공격적으로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생각 자체가 급격히 바뀌고요. 결국에는 뭐 행동을 하든 아니면 천천히 다가가든 뭔가 행동적으로 뭐 나올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폭발 직후의 첫 감정은 일단 조금 정지해요. 상황을 다시 보게 된다라든지 감정이 뭔가 빵 나름대로 터지고 난 뒤에는 정신적인 공백이 생기거든요. '아 내가 지금 뭘 했지? 갑자기 얘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도 되나? 뭐 내가 이렇게 다가가도 될라나? 얘가 부담을 느끼면 어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인식을 갑자기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발 직후에는 오히려 흥분보다는 약간 멈춤과 자각이 먼저 온다는 거라 이분한테는. 그래서 관계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보다는 생각과 판단이 강하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계에는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지? 이 관계 이렇게 가는 거 맞나? 이제는 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행동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뭐 때로는 말이 갑자기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막 붙잡기보다는 냉정하게 갑자기 좀 차갑게 대한다라든지 정리하려고 하는 태도로 바뀌기 쉽다라든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뜬금없다. 아니 지가 연락이 와서 뭔가 좀 만나자. 뭐 이거 같이 해보면 어떻겠니? 뭐 이번 프로젝트 뭐 같이 해볼래? 아니면 내가 도와줄까? 이러더니 갑자기 또 왜 냉정하게 쌩?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뭐 요렇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갑자기 거리를 둔다라든지 뭔가 조금 차갑게 군다라든지 이런 행동을 폭발 이후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감정적인 변화를 겪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황 자체를 이분들은 다시 바라보려고 한다라든지 머릿속으로 정리를 차분하게 해보려고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갑자기 한 발을 좀 물러나는 듯한 생각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더 들러붙기보다는 잠시 관계에서 좀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의 감정 상태는 이렇게 가지만 결국 여러분들께 보일 행동적인 부분은 어떤 행동인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상대가 결국 여러분들께 보일 행동 자체는요. 감정적으로 매달리거나 흔들리기보다는 일단 생각 자체를 원리 원칙대로 좀 행동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의 톤 자체가 차분하거나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다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평가를 하거나 결정을 다시 하거나 다시 뭔가를 불러내서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관계를 다시 판단을 하려고 하거나 결론을 내리려고 하거나 과거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라든지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관계를 다시 돌아가서 '아 이랬나 저랬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해 본다라든지 행동의 방향이 완전히 뭔가 끊어서 간다라기보다는 '과거의 관계를 다시 좀 다루겠다.' 고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예전의 이야기라든지 감정을 다시 꺼내 본다라든지 과거의 상황을 조금 언급해 본다라든지 관계를 과거의 기준으로 다시 바라보게 된다라든지 '아 우리가 원래 어떤 관계였지?' 이런 식으로 과거의 기준을 삼아서 뭔가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대방분들은 여러분들께 접근을 할 때 냉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이 관계에서 다시 결론을 내려서 과거의 관계를 다시 꺼내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동을 한다라기보다는 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후에 결론을 내려서 행동을 차분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과거에는 어땠고 어떤 게 부족을 했고 너무 순수하게만 했나?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결론을 가지고 내가 좀 진지하게 이성적인 어떤 태도로 뭔가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되겠다. 보완을 해서 좀 다가가야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상대는 여러분들과 이 관계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불만이었는지, 또는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이나 이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좀 불만이라고 서로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상대방 분들이 이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게 조금 생각보다 부족하다. 이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게 뭐냐라고 했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은 편안하고 우리 뭔가 잘 맞다라고 이분들은 그렇게 느꼈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편안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점으로 지금 보여지니까.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마음 편한 공간이 아니었고, 감정을 내려놓을 수 없는 관계였고, 계속 뭔가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느낀 핵심의 어떠한 불만은 이 관계 안에서 마음이 쉬어지질 않는다, 뭔가 안 편하다,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자유롭게 어떠한 부분을 말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면 부담이 생길 수 있겠다. 계속 어떠한 상황들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압박은 나름대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내가 표현을 하기보다는 혼자 물러떨어져 있는 어떠한 자기만의 패턴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생각했던 관계의 핵심 문제 자체는 감정적으로 편안하지 않았고, 혼자만의 공간이 부족을 했고, 관계가 심이 아니라 에너지처럼 소모로 느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지쳤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상대가 느꼈던 관계의 문제는 이 관계가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느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대가 느꼈다는 어떠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관계에 대한 불만 또는 이 상대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라고 살펴본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관계가 너무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멈춰 있었고 발전도 없었고, 관계가 진도가 안 나간다, 앞으로 안 나간다, 그리고 상대가 너무 안 움직인다, 계속 상황이 그대로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관계가 왜 이래 제자리지? 왜 그렇게 멈춰져 있지? 이런 답답함이 있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대의 소극적인 태도,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나도 느껴졌거나 행동 없는 자체가 답답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문제점은 상대가 뭔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거나 관계에 대한 행동이 없었거나 계속 뭔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다리고만 있었던 어떤 상황? 그러니까 뭐 기다렸다고 해서 뭐 이 사람만 보고 오매불만 기다렸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답답한 어떤 상황에서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러니까 '왜 맨날 이렇게만 가만히 있지?'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은 많이 지쳤거나 멈추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다. 그래서 '아우 모르겠다. 나도 쉬고 싶다.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네. 관계가 진전이 안 되네. 감정적으로 나도 이제 지친다.' 약간 이런 이유였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문제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라면은 이 관계 더 이상 발전 안 되겠구나, 계속 이렇겠구나, 나아지지가 않겠구나, 계속 멈춰져 있다, 요런 느낌이 강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상대의 행동이나 표현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되게 많이 느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어찌 보면요, 약간의 묘한 썸기류나 얘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 보다라는 것을 서로서로가 느꼈을 수 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시간을 제법 보내지 않았겠나. 그러는 찰나에 서로가 조금씩 서운한 게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는 하고 싶었으나 자꾸 그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 또 어긋났다가 또 가까워졌거나, 뭐 그런 것들이 생겼을 수 있는 관계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를 보면 답답하다, 내가 뭐 언제까지 이래야 돼, 뭐 이런 게 있었거나. 자, 그러면 상대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건지, 옮긴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끔
행동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젠지 그거를 이어서 카드로 보겠습니다. 일단 상대가요. 완전히 가만히 있는 흐름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동을 하는 성격 자체는 일단 먼저 다가오는 행동은 하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뭔가 풀어가는 행동을 보일 때 막 논리적이고 막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막 쉽게 막 어떻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오면 자기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앞전과 별반 다를 거는 없다 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맹탕으로 가만히는 있지는 않을 거다.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그래도 내 입장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행동할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언제쯤 움직이느냐? 첫 번째 달도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 달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도 내가 되돌아봤을 때 덜 후회스러울 처세일 건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리딩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후회스러울 수 있는 처세, 그 부분 리딩 드리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통찰하시면서 필요할 때 주도권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요. 상황을 충분히 관찰을 하시면서 상대의 행동과 흐름을 먼저 읽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하시거나 먼저 감정을 쏟아내는 방식에서는 안 좋다라는 거라. 뭐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네가 그런 데 있잖아, 저런 데 있잖아.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나도 네가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 필요 없다. 그냥 여러분들 패를 이거든 저거든 먼저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지로 내 상황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말을 하고 관계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주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참고 버텨라 이게 아니고요. 타이밍이 왔을 때는 그냥 명확하게 행동을 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판인지 여러분들이 상황을 먼저 읽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감정은 드러낼 필요가 없고 그러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는 그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된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용히 상황을 읽어내고 타이밍이 오면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을 다 보여주기보다는 상황을 읽고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라. 요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들 카드 살펴볼게요. 오늘 주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한 그 사람 결국 여러분들께 보일 태도라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지금껏 참아왔던 진짜 감정은 뭐냐 하고 이 3장 카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지금껏 참아왔던 진짜 감정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 자체를 꽤나 억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 감정을 관리해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과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상황 자체를 좀
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성숙하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속마음에서 보면 내가 지금 내가 감정대로 행동을 한다라면 상황이 꽤나 복잡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내가 조금 어른처럼 또는 성숙한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될 것 같다. 요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임감, 현실적인 문제 아니면은 외부에서는 이 상대를 봤을 때 쟤는 좀 꽤나 담담한 것 같다. 아니면 연애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나?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정이 없나? 이렇게 담담해 보였을 정도로 제법 감정 조절을 잘했을 수 있다.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꽤나 깊다라든지 진지한 감정이 있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좀 신경을 썼거나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계속 생각을 많이 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이런 연결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걸 잘 느끼는 분들은 아닌데 왠지 말하지 않아도 뭔가 너랑은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감정 자체는 은근히 깊었지만 이걸 표현 방식 자체가 조심스럽고 내향적이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향적이게 표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 나름대로는 소심하게 드러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움직여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관계를 한 번 더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으나 괜히 뭔가 했다가 이상한 상황으로 바뀌면 어쩌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내가 뭔가를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행동을 뭔가 멈춰둔 상태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좀 차분했거나 현실적으로 행동을 했거나 감정 표현을 되게 많이 절제했다라고 보여지고 속마음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관계의 가능성을 조금 느끼고 있었고 한 번은 내가 과감하게 행동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숙하게 참고는 있다 한들 마음 자체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어쨌거나 좋아하면 표가 나게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고 카드를 조금 뽑아봤는데요.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동시에 현실을 좀 깨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시작은 분명히 들어왔던 부분은 있었는데 뭔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가능성인 거지 내가 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끌리긴 하는데 이걸 실제로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건지 나는 이 관계를 만족스러워하고 너라는 사람 자체를 만족스러워하는데 내가 이렇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 상황 자체는 이렇게 유지한다고 해서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감정을 드러내서 균형을 깨고 싶지 않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좋게 느끼곤 있지만 어떤 현실을 굳이 바꾸고 싶었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지만 나쁘게 굳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면은 급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현실에서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어떤 말을 해서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편안한 거리에서 적당하게 머물렀던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도 부족했고 생각은 많은데 행동은 제어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그냥 상상만 했고 가능성은 열어는 뒀다 하지만 혼란스러웠고 현실적으로 판단은 부족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표현을 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괜히 착각하는 건 아닌가부터 시작을 해서 표현했다가 이상해지면 어쩌지? 이게 진짜 내가 네가 좋아서 이러는 게 맞는지 이러면서 안주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지르지를 못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신도 없는 종차에 상황 유지 요런 걸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한 요런 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분은 폭발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촉발 요인이 생기면 이분이 참지 못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요인이 있어야지만 이분이 고런 계기가 생기는지 그 결정적인 요인을 카드로 뽑아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갑작스럽게 막 감정적으로 폭발을 욱 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어떤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계기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갑자기 욱 터진다 이거보다 '아 이제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는데?' 요런 결심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전차라는 카드가 딱 나왔는데 감정을 억누르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딱 하거나 결심이 딱 서게 되면 그냥 밀고 나가는 어떤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촉발 요인 자체가 '아 왠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아 이제는 내가 이 상황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직접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뭔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참거나 외면했거나 '아 뭐 여기서 내가 그냥 안주하면 되지.' 이런 뭐가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어떤 촉발적인 계기는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다.'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어떤 행동에 내가 뭘 움직이게끔 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결단을 해야 되거나 직접 움직이면 안 되거나 아니면은 감정적인 어떠한 부분을 내가 확인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관계의 안정을 찾는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라든지 내 자리가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이 된다라든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공식적인 관계가 되거나 누군가와의 자리에서 뭐 확보가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촉발 요인으로는 상대방이 어쨌거나 이 관계를 그냥 흘려보내다 보면 끝난다, 끝날 수도 있겠다. 그냥 안정만 추구하다가는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옆에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느끼게 될 때면 이분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는 잘못하다가는 자리가 정해질 수도 있겠다. 까딱하다가는 시작도 못 해보고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느끼는 순간에 이분이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가 각성을 하게 되거나 더 이상은 내가 미루지도 못하게 되거나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내가 진짜 완전히 정리를 할 거냐 움직여서 뭐 아니면 도의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답을 내는 순간이 온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결정하고 움직여야 된다. 네가 싫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고 내가 한 번은 저질러야 된다. 이런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지 못하게 되는 계기 자체가 감정이 증폭해서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안 움직이면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라든지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뺏기게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내가 확인하고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게 있다라든지 어쨌거나 이분의 감정보다는 어떤 상황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뭔가 상황을 캐치하거나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게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내가 그 자리를 꿰차고 나오든지 더 이상은 내가 애매하게 두기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다라든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상대가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뭐 감정적으로 터지든 상황적으로 터지든 간에 폭발 직후에 이분의 감정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곧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시겠지만 이런 요인이 만들어질 때에 이분 감정 상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상태로 되는지 카드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단 상대방 분들이 폭발 직후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잖아요.
갑자기 감정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게 상황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상황이 변화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어느 정도 차분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탁 터뜨리게 되면 감정도 같이 증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감정이 강하게 확 움직인다라든지 그럼으로써 행동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폭발 직후에 감정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감정도 같이 확 올라간다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너의 환심을 사고 싶거나 내가 그동안 눌러왔던 이 감정들을 너한테 표현을 하고 싶거나 관계를 내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내가 안 되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내가 말을 해야 된다. 참아왔던 감정이 한 번의 행동으로 다 터지는 순간들이 온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현실을 다시 고려하게 되는 부분은 있을지라도 이 감정 사이에서 이런 카드가 나온다라면은 감정 자체가 다 올라왔지만 그래도 관계를 현실적으로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정적으로만 해서 그게 막 내가 해소가 되었대서 나 몰라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갈 건지 현실적인 조건을 어떻게 너랑 맞춰갈 건지를 다 생각하고 감정이 올라왔다가도 다시 이성적인 판단으로 바로 바뀔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뭐 냉정하게 한다 안 본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였지만 현실적으로도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잠시 그게 조율이 될 때까지는 행동이 다시 멈출 수 있거나 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라면은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조금 정지가 된다라든지 다시 상황을 살핀다라든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감정이 올라온 뒤에 다시 바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상황을 다시 보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폭발 직후 상대방 분들은 감정이 강하게 올라오지만 현실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고 결국에는 다시 조율하는 어떤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구조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상대방이 나한테 겉으로 보일 행동적인 태도는 어떤 것일까?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되게 상대방 분들의 행동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쨌거나 이 사람은 자기 감정 중심 태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컵 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기는 하고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꽤나 만족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동에서 이런 카드가 나왔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사람 감정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먼저 존중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 중심적으로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관계를 내 기준, 그러니까 이 사람 기준으로 판단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일단 내가 편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심리가 이 사람한테는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그러니까 이 사람 감정이 괜찮은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겠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흔드는 행동도 하고 그게 뭐 약간은 자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촉발 요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갑작스러운 말이나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막 구조가 흔들리는 어떠한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긴 해요. 거기서 이 사람도 놀래서 크게 행동을 빡 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는 막 이제 직설적인 표현도 하고 상황을 뒤집는 행동도 막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관계가 한번 크게 빡 흔들리거든요. 그 뒤부터는 다시 결정을 좀 미룬다라든지 거리를 좀 유지한다라든지 한번 감정을 이렇게 쫙 보여주고 난 뒤부터는 다시 이분도 명확하게 또 어떤 선택을 빡 하기보다는 감정을 어떻게 말은 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결론을 내린다는 자체가 좀 어렵다.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분은 뭔가 나의 어떤 중심에서 관계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꽤나 많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도대체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대한 문제점 또는 이 사람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각각 생각하는 관계의 문제점 이런 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상대방 분들이 이 관계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라고 이 카드로 살펴본다면요. 일단 상대방 분들의 문제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다르다 하더라도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대방 분들은요. 현실보다는 자기의 어떤 기대라든지 그 감정에 더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약간은 어떤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거나 자기의 어떤 기대가 있거나 마음속에 그리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약간 꿈꾸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요런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만족하는 부분이 있댔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되게 많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꿈꾸는 기대치. 이 사람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관계에서 어떤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기대가 더 앞서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라. 이분 자체가. 그래서 감정은 있지만 행동이나 현실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 자체는. 그래서 이분도 만약에 내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되든 안 되든 뭔가 해봐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상상은 많은데 현실 속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서로의 감정 자체는 확실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고 마음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관계가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관계가 안 되는 거 보니 내 생각만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그래 뭐 예측만 하는 거겠지. 이거 어찌 보면 나 혼자 이렇게 상상하는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상상하거나 상황 자체를 자기 혼자 해석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관계를 나 혼자서 어쩌면 뭐 과대하게 또는 확대 해석하거나 나 혼자서 그리고 있는 상태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확실한 현실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냥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여기서도 드리밍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꿈만 꾸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진짜 어디로 가는지 난 잘 모르겠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관계가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나도 행동이 자꾸만 멈춰져.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요. 이분이 감정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 자기 혼자서 기대감도 크고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가 잡히지 않다 보니 실망감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거나 또는 확실하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당연히 없고 자기 혼자서만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라든지 그림을 되게 희양찬란하게만 그린다라든지 환상 속에서 연애를 한다라든지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관계 자체는 생각과 감정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회사 안에서 우리는 썸을 타는 것 같긴 한데요. 도대체 내가 다가가면 이 상대는 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뭐 하자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혼자서 되게 많은 상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가가면 선을 탁 긋는다라든지 또 삐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밀당하는 건지 마는 건지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요. 막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어찌 보면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가능성이 없을 거야. 생각을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보면 좋기는 좋아. 근데 힘들어. 약간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혼자라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얘랑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은 들긴 든대요. 근데 나 혼자 일어나?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감정 교류의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굳이 이 사람과 같이 있는다. 아니면 같이 있을 수도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식사를 뭐 한다라든지 그래 해도 나 혼자 있는 느낌이 든다라든지 내가 이 마음을 어디까지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정서적인 연결감 자체가 아예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 자체의 문제점 자체가 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풀기보다는 내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관계를 내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는 느낌이다. 이거 맞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라. 그래서 이 관계 자체를 둘이 함께 풀어가고 뭔가 고민이 있다라면 니도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도 이런 부분은 나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내가 이거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네. 뭐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내가 어디에 뭐가 씌인 것도 아닌데 내 개인적인 고민이 많았던 어떤 부분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 진짜 씌인 것 같으니까 내 혼자서 거리를 두었다가 또 뭐 아닌 것 같았으니까 또 다가갔다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잠시 혼자 생각할 공간이 필요한 것도 맞고 조금 떨어져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도 생각을 했다가 아니면 이 관계가 진짜 나한테 맞나? 정리할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았다가 또 이렇게 거리를 두면 얘는 또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약간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같은 감정선에 있는지 이런 확신이 없다. 여러분들 또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내 혼자 고민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각자가 내 혼자서 썸 타나? 내 혼자서 얘를 짝사랑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 관계는 내 혼자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 혼자서 쇼하는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나만 고민하고 나만 지금 헛다리 짚는 것 같은데 요런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감정을 스스로 지금 정리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지금 올곧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서로 지금 다른 쪽을 보는데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단계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관계를 끝낸다, 정리한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내가 이 사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이런 노력을 한다 한들 과연 얘가 알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힘드신 관계가 이런 경우거든요.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관계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해결책이 안 난다는 거라.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대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대화가 통하면 다행인데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탁 까놓고 말을 하면 되게 발뺌하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어차피 지금 2가지만 더 볼 건데 실제로 어차피 이 사람분들은 이런 촉발 요인이 만들어져야 될 건데 무조건 또 이렇다고 해서 박력 있게 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또 어설프게 행동은 할 거라. 근데 행동은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행동한댔어요? 해놓고 또 뒤로 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게 또 결국에는 행동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차라리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이 관계를 되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분께 대응을 했을 때 내가 덜 후회스러울 처세일지 그 부분만 카드를 더 뽑아보고 리딩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신다면은 차라리 개인 상담으로 오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내가 조금 덜 후회스러울 처세일까? 그렇게 카드를 더 뽑아볼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매달리거나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라인 것 같아요. 그냥 현실을 차분하게 보고 대응을 하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애써서 노력을 하거나 내가 이런 부분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내가 그동안 했던 노력이 아깝거나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기대 심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결핍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되거나 자꾸만 뭔가 씌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핍 상태로 내가 움직이지 말고 또는 관계에 대해서 뭔가 느끼거나 이 사람을 내가 그냥 조금 안 됐다.
그냥 뭔가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상대의 어떤 반응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흘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왜 나한테 이러지? 이런 상태에서 대응을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이러든가 말든가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에서 나오는 행동 자체를 조심해라. 그렇게 보여져요. 예를 들면 뭔가 확인하고 싶어서 얘가 진짜 나를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이 맞나? 요런 궁금증 때문에 뭐 다른 걸 여러분들이 찔러본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연락을 해본다라든지 감정적으로 뭔가 따져본다라든지 삐져본다라든지 뭐 상대의 반응에 과하게 흔들려 본다라든지 절대 하지 말라. 그래서 이 행동 자체가 여러분들은 나중에 스스로 후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두고 굳이 관찰을 안 하면 좋지만 아무래도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태도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두고 서두르지도 말고 그냥 아예 마음 자체를 급하면 네가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있어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려고도 하지 말고 얘랑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지지 말고 여유를 둬라. 관계의 흐름을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은 리딩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